비트코인의 2차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만간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역대급 대반전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10만 4천 달러 그리고 10만 6천 달러대 구간에서 개미터일기가 다 완료됐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상승만을 바라봐 왔는데 아직까진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았고 알트코인들에서는 여전히 상승 전환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환경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10월 30일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른다면 조만간 다가올 큰 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0월 24일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관세 이슈를 통한 하락이 정말 역대급 하락이었죠. 통계치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와 FTX 사태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청산 물량이 얼마 전에 하락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의 상방 관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나서 10만 4천 달러를 찍었을 때도 그리고 바로 어제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대까지 조정이 왔을 때도 저는 썸네일에 표시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 관점만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썸네일 문구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저점에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대를 기점으로 지금 거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거시경제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차트나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런 저점 구간대들을 뚫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근거 없는 비트코인의 하락론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잡음과 동시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비트코인 10만 4천 그리고 10만 6천 달러대 구간을 저점으로 본다는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주일 전부터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4시간봉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지표가 위치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표상으로 과매수 구간이랑 과매도 구간에 도달한 모든 구간대를 체크하고 그 뒤로 추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나서 이 하단부를 돌파한다고 했을 땐 4시간봉 상대 강도 지수를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급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 차트 모양이 지금 썸네일에도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괴리 현상을 보이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다이버전스까지 떠주는 경우에는 추세가 아주 강하게 반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밑에 상대 강도 지수가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반적인 상승 관점을 유지한 상황에서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는 아주 세세한 타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는 10만 6천 달러대 구간이 저점일 확률이 높고 그 뒤로는 급격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어제 영상의 일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의 타점을 잡을 때 총 2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알트코인 차트와 연결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일단 이더리움의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이 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지지선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은 10만 6천 달러대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삼아서 곧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제가 원래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다가 어제 방송에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거래소의 롱숏 포지션 비율을 봤을 때도 현재 개미들은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세력들 입장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많이 받아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의 저점을 106K 가격대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 기준으로 거센 반등도 나오고 있고, 방송뿐만이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저만의 타점과 관점을 공유드릴 때 전부 다 상방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위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미리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미리 대비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크나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근거 없는 하락론에 휩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다 망한다, 코인 시장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 계신데, 실제로 거시경제라든지 아니면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면 저는 지금 시점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그 초입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좀 크게 흔들리신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매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알트코인 잘 잡았고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안 팔고 그대로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매매 기록들은 제 지난 영상뿐만이 아니라 텔레그램방에도 전부 다 정리해뒀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빨리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결국엔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빠르게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알트코인의 크나큰 상승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거시경제 위주로 이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지금 거시경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많이 없지만 이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걱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즌 종료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번 크게 붕괴가 됐는데 2차로 하락이 더 나오면서 완전히 시즌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건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제지수 발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거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하나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즌 종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좀 보시죠. 이때 당시, 그러니까 2022년도 당시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펼쳐졌었습니다. 왜 2022년도에는 하락장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유동성이 공급되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 2022년도 당시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때 당시에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든지 섬유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석유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즉 돈을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치솟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푸는 건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당시에는 시즌 종료가 맞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떻냐면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점부에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낮아질 때는 유동성을 공급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지금 FED 워치에 따르면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시면 돈 풀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민생지원금 나눠주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현재 유동성 공급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관세 충격에 선제 대응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겠다, 무려 154조 원 가까이 돈을 풀겠다는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아주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 코인은 왜 안 오르나요? 이건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는 코로나 때 했던 그런 금리 인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때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메이저 코인이든 잡 알트코인이든 간에 뭐든지 사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잡 알트코인 아무거나 막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는 시장 전체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종목과 섹터에만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금리 인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 코로나 때처럼 금리를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조금 내려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중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코로나 때처럼 제로금리 시절에는 기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누구나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나 돈을 쉽게 빌리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부실기업들이나 지금 현재 조명받지 못하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죽는데 대기업이나 유망 섹터들, 예를 들어서 AI나 암호화폐 같은 섹터들은 계속해서 돈이 몰리는 그런 선택적 유동성 공급이 진행된다는 거죠. 제 지난 수개월간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썸네일을 또 보시다시피 저는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메인으로 다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도 보시면 어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갱신해 가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저점 근처로 도로 회귀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 알트코인이나 매수하셔서는 이번에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당장에 제가 이런 구간대들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해서 앵무새처럼 이 타점 따라 들어가고 하면 당장에는 수익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도 모르고 혹시나 지금 시즌 종료 아닌가?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돈 몇 푼 가져가는 이런 타점 몇 개 가져가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차트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미국 경제지수 발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타점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유튜브를 촬영함에 있어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인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들 그리고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떠돌고 있는 근거 없는 비관론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튜버들의 관점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타점을 공유를 드렸던 구간대가 바로 이 구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수렴 지지 후에 올라간다는 관점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이 보통은 아래로 뚫리는 패턴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산형 다이아고날 ABCD 패턴에서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관점이 상승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과 지금 여기서 타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무리 상방 전환 패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더 털어내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크게 횡보를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올지 이런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인 시장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을 매매한다고 치죠. 제가 앞서서 상승 관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일단 제가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최저점 선언을 했던 104K 구간과 106K 구간을 이더리움으로 찍어보면 각각 이 구간대와 이 구간대입니다. 만약에 제가 텔레그램망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손절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거의 없이 포지션을 종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대를 타점으로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대로 올라가 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만에 하나 5%에서 10% 확률로 관점이 틀리는 경우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삼각수렴 하단 추세선 부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대까지를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구간대나 이 구간대나 이 구간대나 그냥 코인의 개수를 모아 가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죠. 제 관점에 따르면 지금 손절 라인은 5%인데 만약에 제 상승 관점만 믿고 무리하게 아주 높은 레버리지를 탄다 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만 잘 되고 본인만의 관점이 있다면 전혀 상관없지만, 만약에 리스크 관리 전혀 없이 20배 롱을 바로 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수렴 하단부에서 손절을 쳐도 마이너스 80에서 90%의 손해가 나고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그대로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퍼센트도 있으면 안 되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80이나 90%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어찌저찌 복구는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0%가 됐을 때는 아예 청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 올라가든 아니면 살짝만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을 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점을 기반으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매수를 끝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더리움이 하단 추세선을 한 번 더 뚫어주거나 이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에서 하단부에 도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비중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에 대해 그 조정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인데, 만약에 이 하단 추세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장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반등의 끝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상대 강도 지수 지표라든지 아니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런 고점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기관 세력들과 고래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그 익절 구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렇게 비트코인의 최고점부에서는 정확하게 시즌 종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최저점 부근에서는 매수 기회로 잡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온체인 데이터와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이 온체인 데이터는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개미들이 현재 상방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지 하방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차트 분석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내지는 한번 조정을 하고 올릴지 아니면 그냥 올릴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 상승의 끝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관점 전달은 텔레그램방에서 마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셔서 이런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는 현 상황에선 이 11만 달러대를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대 중 하나인 이 삼각수렴 하단부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의 차트 움직임과 후속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차트나 지표만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의 경제지수 발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야 그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단위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제 분석과 함께 실시간 시장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함께 이런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입장 방법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